네. 14, 15, 16 광복절 연휴가 있었고요. 이런 국경일을 맞이해서 우파에서 애국 집회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네,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모두 다 이때만이라도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휴일 아니에요, 휴일. 네, 휴일인데 그 휴일이라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우파 애국 시민들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렇죠. 일념으로 이제 국경일마다 행사를 해왔죠. 행사를 태극기를 들고 기쁜 광복절, 건국절을 경축하는데 태극기를 그렇게 네. 제압하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1인 걷기 운동이든 뭐든 뭐 아무튼 우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그 문재인과 뭐 오세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오세훈이 더 나쁜 놈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는 예산을 더 지원했다는 말이 있고 펜스가 1.5배에서 2배 늘어났고 서울 광장부터 해서 오세훈이 앞장서가지고 꼭 앞자리 네. 같이 네. 지가 네. 탄압하겠다고 엄단하겠다 하고 고발하겠다 했습니다. 이 거리두기 4단계 제한 전부 다 오세훈이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세훈이 한 거고. 당선 시키주고 나니까 네. 우리를 종으로 알는 거죠. 서울시는. 네, 원래 권력자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면 그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사실은 그거는 우파나 좌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치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선을 못 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마저도 깡그리 무시하는 게 바로 지금 마치 좌파를 닮은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 15, 16 뭐 아시는 것처럼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원천 봉쇄. 그런 말이 있어요. 오세훈 말씀하셨는데 오세훈이가 그 역선택의 여론조사에 덕을 봤다는 말 들어보셨죠? 서울시장 후보에서 어떤 거죠? 여론조사를 50%를 하면 당 내에서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고 당 밖에서 그냥 일반인들인데 좌파들이 역선택으로 오세훈이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표가 많이 와가지고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단일화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걸 오세훈이는 지금 다음 대선도 노리고 있다는 말까지 들려요. 뭐 좌파들이 여론조사 역선택을 오세훈을 해준다는 거죠. 좌파들한테 먹히기 쉬운. 근데 오세훈은 또 그걸 좌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인기를 끌려고 좌파들하고 대처하지 않고 문재인하고 싸우지 않고 오세훈이나 이준석이나. 그러니까 지금 그 역선택을 다들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누린다는 말씀. 맞아요. 역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랄까 우파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그렇습니다.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우파 국민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집회나 금지의 결과가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들 중에 정말 뭐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뭐 유력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 역선택을 오히려 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선택에서라도 돼야 되겠다 내가. 그렇죠. 그럼 역선택의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되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된 거고 오세훈이 되자마자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원천 봉쇄를 하고 근데 이제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작년 10월 3일, 10월 9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벽으로 다 막았습니다.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이니 뭐니 뭐 이렇게 쭉 막았는데 그게 이제 보기가 너무 흉한 거예요. 지들도 창피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하면서 차벽을 설치하는 대신에 차벽도 뭐 일부 설치했습니다만 차벽보다도 군데군데 게릴라 전식으로 게릴라 차단을 하는 거죠. 게릴라 차단하면서 계속 펜스라든가 이런 건 사진 찍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펜스를 색깔로 해놓고. 펜스 설치하고 뭐 펜스 건드리면 공무집행 방해다 뭐 별 협박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통행을 했다가 완전 차단해 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플라스틱 타이 조금 할아버지가 끊었다고 막 협박하고 벌금 내리겠다 이런까지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 경찰이 협박이 일상화됐어요. 이제 이 정권을 등에 업고 문재인 정권과 오세훈 정권 등에 업고 협박이 일상화돼서 경찰들이 나오면은 뭐 이제 시민들에게 폭언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냥 뭐 정말 뭐 그냥 뭐 동네 양아치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탄압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를 하겠다. 내가 태극기를 들고 걷겠다. 아니면은
아니 우리가 이제 무슨 하다못해 아프리카 누구를 도웁시다 걷기 캠페인 뭐 이런 걸 할 때도 뭘 써붙여야지 이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저는 그 법률상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근거도 없이? 네, 그럼요. 이 회색 넥타이를 맸다라는 것과 문재인 찢어주기자라는 거를 갖다가 구호를 했다 한들 그게 무슨 차이, 법적인 평가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죠. 회색 넥타이 한 거랑 뭐 빨간 옷을 입은 거랑 붉은 악마 비덜레를 입은 거랑 문재인 꺼져라 이걸 쓴 거랑 사실 차이가 없는데 빨간 옷을 입거나 파란 옷을 입거나 이렇게 그냥 자신의 그 외모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 통과가 되고 태극기를 드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경일을 축하하는 국경일인데 국경일이에요. 국경이에요. 정신들 나갔어요 다들? 그럼요. 국경일에 태극기를 드는 것조차도 집회 참가자다. 가방도 뒤지고. 다들 이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의를 했죠. 끊임없이 항의를 하고 국민혁명당은 뭐 기자회견을 계속 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은 곳곳에서 경찰에게 항의를 하면서도 집에 돌아가시지 않고 거의 3일 내내 경찰에 맞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4일에 이제 경찰이 이제 덫을 걸고 사건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 14일은 이제 첫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소는 어디였죠? 네. 그 동화면세점 바로 옆에 코리아나 호텔. 노상 앞 인도입니다. 인도. 근데 거기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인도 자체는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인도까지 오지를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근데 검문 검색하고 앞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야만적으로 나올 것을 안 그 국민혁명당 당원 모집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미리 와서 여기에서 이제 현수막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 활동에도 해당하고 오세훈도 그렇고요, 문재인도 그렇고요, 누구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요, 아무튼 전부 다 이렇게 현수막 걸면서 홍보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하고 이런 겁니다 다. 그런데 이 현수막을 느닷없이 경찰이 이렇게 막 뜯어 제끼고 훼손까지는 안 됐어요. 현수막 줄을 잡아당기고 하면서 못 건다. 걸지 못한다. 왜 못 거냐? 당원 모집인데 왜 못 거냐? 이걸 보면 사람이 몰린답니다. 그래서 집회가 되고 당원 모집이 집회라면 다 받지 마세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게 된 거죠. 옥신각신하고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폭력이 행사된 겁니다. 왜냐하면 줄을 잡아당기고 현수막을 뜯어낸 것 자체가 유령력의 행사라고 해서 이미 경찰의 폭력이 시작된 거죠. 경찰 폭력이 시작됐는데 그 주변에 있던 시민분들이 다 왜 안 되냐? 그럼 정말 격하게 항의를 하니까 슬쩍 물려놨어요. 8.15를 경축하러 오신 한 분 한 분 시민분들이 항의를 했네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또 보기만 하면 부당하니까. 우리 그 K파티에 자주 오시는 김근영 TV님 그 자리에 현장에서 막 군인 장교 출신의 김근영 대표님 현장에서 왜 현수막을 못 걸게 하냐 당연한 거 빨간 옷을 왜 못 입게 하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당의 활동은 더 보장받죠 사실.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걸었습니다. 걸고 나서 걸기는 걸었네요. 현수막 걸고 걸고 끊임없이 이제 경찰에 시비를 겁니다. 경찰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펜스를 이제 코리아나 호텔에서 동화면세점 쪽으로 가는 펜스를 펜스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붙잡아서 끌어냅니다. 그냥. 이건 명백한 폭력이에요. 경찰 몇 명 있어요? 그러면? 10명 정도라고. 그래서 한 사람을 잡고 몸을 들었어요? 몸을 사지를 다 잡고 들었나요? 아니면? 들어서 끌어낸 건 아니고 팔을 꺾어서 끌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상은 어떻게? 그래서 끌려 나왔죠. 끌려 나왔으니까 화가 나죠. 그렇죠. 일단은 경찰이 거기는 통제된 구역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그 경호구역 설정 말고는 경호구역 설정도 소송 걸어가지고 좌파들이나 민변에서 허가를 내고 했었거든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근데 경호구역 설정도 아닌데 그걸 잡아서 강제로 통행하는 통로를 끌어낸다는 건 좀 말도 안 됩니다. 그냥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항의를 했죠.
왜 못 가게 하냐, 가는 길을 막 하니까는 그 경찰 중에 조금 높은 오모 씨, 누군지 알죠? 본인은. 그 경감이, 우리 그 정당원, 예. 정당원을 팔로 탁 칩니다. 먼저 쳤어. 어떻게 쳤어요? 한번. 이렇게. 유 변호사님도 그때 한대 맞으시더만. 아, 유 변호사님 이렇게 팡 쳐가 자빠져 넘어졌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쳐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완전 그 12조 있잖아요. 기분 나쁘죠? 유 변호사님 쳐서 뭐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데. 경찰이 쳤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때려라고 했는데 뭐라고 또 사람을 더 자극하죠. 더 자극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이분도 방어 차원에서 저항 차원에서 이쪽을 탁 밉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 이 경찰이 바로 기다렸다. 아니 차라리 근데 그것도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를 하면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예. 차라리 모르겠는데 이 경감이 거의 뭐 동네 개싸움 하듯이 막 욕을 하고 뭐 하면서 이분을 손으로 밀치면서 계속 그 싸우는 듯한 거 있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싸움 뭐 이런 것처럼 막 몰아붙입니다. 이 막 몰아붙이는데 한 7, 80명의 경찰이 거기에 가세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그 네. 경찰이 이렇게 쳤네요, 그죠? 네. 그리고 7, 80명의 경찰이 가세를 해서 이분이 이제 둘러싸였어요, 그러면? 네, 완전히 밀렸습니다. 둘러싸인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탁탁 치니까 밀리죠. 네, 그렇죠. 벽이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인도 끝까지 밀려서 결국에는 펜스를 들고 막다가 펜스를 들고 경찰을 때리려고 했다라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펜스를 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오히려 좀 기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펜스를 들었다. 그러니까 들고 막 던지거나 휘두른 건 그게 아니에요. 펜스가 뭐 잘 보셨잖아요. 우리 무거워요. 못 던집니다. 그래도 차라리 뭐 쇠파이프 이런 거면 그럴 수 있지만 펜스를 들고 누구를 때린다는 거는 있을 수 완전 없어요. 무겁던데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예. 실제 이제 최대한 그 뒤의 과정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찰에 갔더니 그래서 바로 체포를 했어요. 네네. 체포를 하고 바로 어떻게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했어요. 연행돼서 그 지역이 중구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가 동화면세점을 기준으로 맞습니다. 해서 오른쪽이 동화면세점 위로가 종로고. 네. 남대문 경찰서 관할이라고 해서 남대문 경찰서로 예. 연행이 됐습니다. 경찰차를 태워서 연행을 했네요. 네. 수갑은 채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수갑은 안 채우고 그냥 네. 잡아서 연행을 네. 했네요. 예. 네. 연행을 하고 보통 그 정도면 부상도 없고 물건을 막 자기가 보호하고 70명이 와서 밀면 보호하기 위해서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쯤에서 보통 풀어주지 않나요? 근데 맞아요. 영장 청구를 했네. 저 그게 좀 저는 이상했었어요. 처음에 이 사건을 듣고서는 네. 조사를 빨리 하고 내보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자마자 이제 저도 그 얘기를 했죠. 빨리 조사하시고 저거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밥 좀 먹읍시다 뭐 등등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애초부터 내보낼 생각이 없었죠. 저는 14일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막 실시간 방송에서 그 누가 잡혀갔다, 체포대가 들어갔다, 남대문서에 있는데 유승수 변호사님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막 긴급하게 돌더라고요. 네. 뭐지? 하면서 보통 그러면 풀어주는데 뭐지?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몇 시였어요? 모르시죠? 예, 4-5시 지났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분이 체포된 게 8시예요, 아침. 아침 8시인데, 그러니까 현행범은 체포되면은 바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조사, 지체 없이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조사. 당연하죠. 뭐, 조사하려고 체포한 거지, 그럼 뭐 하려고 체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위에다가 물어봤겠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할지. 계속 의사결정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간 게 오후 한 2, 3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 2, 3시경에 갔을 때도 조사를 안 하고 있었고요. 예. 결국에는 조사할 때 부르겠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라고 다시, 해서 결국에는 오후 6시쯤에 조사가 연락이 시작됐어요. 왔고, 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럼 10시간을 잡고 있었네요. 조사하기 전에 기간이. 네, 조사를 하고 8시부터 6시까지, 18시까지.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조사를 받으면서도 뭐 부당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영장 청구가 됐고요. 그리고 영장 청구해서 영장 청구하겠다는 걸 언제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날 밤에요? 아니 6시에 이제 제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끝날 때쯤이 한 8시였는데요.
영장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끝날 때쯤에. 네. 그때 표정이나 피해자도 아니 그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저는 영장 청구는 생각도 못 하신 거죠.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사실은 좀 이 시간을 지연하면서 알았죠. 그냥 이렇게 지연하고 내보낼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싸워서 이겨낼 거다. 그래서 남대문서에서 영장 청구를 했네요.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제 검찰을 통해서 영장 청구를 했겠죠. 보통 종로서에서 많이 하는 편인데 집회 시위가 있어서 남대문서에서 남대문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면 남대문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16일 날 영장 심사를 했습니다. 실질 심사가 16일 날이고 그 사이 15일도 그럼 그분은 유치장에 있었던 거예요? 15일 날 하루 종일 있었죠. 조사는 하나도 안 받고 네. 추가 조사 없었고 그다음에 16일은 영장 실질 심사하겠다 해서 유치장에서 법원에 몇 시쯤 갔나요? 영장 심사 시간이 이제 2시였기 때문에 오후 2시. 한 아마 12시 반 정도에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자세한 거는 다 말씀드리기는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특기할 만한 거는 이제 저희가 확보한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이 있고요. 그 확보한 영상을 보면은 경찰 거의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한 명을 둘러싸고 막 그냥 밀치면서 아까 그 폭행범 경찰 폭행범이 이 사람을 막 밀치면서 이분을 밀치면서 막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장 재판부가 그걸 보고 착각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영장 재판부는 그 현장에 직접 나가 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경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찰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냐? 영장 심사 때 재판부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아니 저기 경찰이 저렇게 많은 걸로 봐서는 원래부터 일반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인도에. 인도에 너무 많으니까 애초부터 무슨 법적인 근거하에 일반인의 이동이나 통행이 원래부터 통제됐어야 되는 곳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거기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 코리아나 호텔하고 금지명령이나 법적인 것도 없었고 그죠? 그래서 재판부가 오해할 정도인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저희한테는 너무 익숙한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인도를 막 다 틀어막고 이런 것들이 2021년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건 사실 법원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지금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재판부도 조금 그 현장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결국엔 그날 2시에 영장심사를 하고 그리고 18시경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석방됐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죠. 빨리 석방이 됐네요. 그래서 석방될 건이 당연한 것이고 이건 좀 과했다. 그리고 설명이 정말 변론이 잘 됐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이 낸 영상은 이런 게 다 없습니다. 경찰이 낸 영상은 그분이 영장 청구하기 위해서 그 영상 편집도 하는 시간도 벌기 위해서 어쨌든 시간을 끌었겠다 그러죠. 유치장에 두고. 근데 그런 정도는 금방 하죠. 그 의사결정 하느라고 그랬다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근데 그거 아세요? 그리고 나서 언론이 15일부터 해서 쫙 구속영장 청구 막 나왔어요. 완전 나와서 뭐냐면 이거 15일, 16일까지도 펜스를 치고 이런 불법 행위나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분위기와 책임을 이제 추궁하려는 느낌. 이게 갔는데 여기서 이제 구속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이제 기자들이나 지상파들이 더 막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이제 책임을 물으려고 결국 우파 사람들이 우파 시위가 뭐 문제가 있니 많이 하면서 또 거기에 서 방역에 대해서도 하고 또 연락을 전부 다 해가지고 하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기각이 나와버렸어요. 언론이 하나도 안 받아 처음에는. 14일 날 나왔던 뉴스의 전부 다 제목은 뭐냐면 불법 집회 경찰에게 펜스를 들고 폭행이 방어가 아니고 50대 구속 체포 그다음에 구속영장 신청.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되는 분위기로 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꼭 책임을 묻는 듯한 그리고 우파는 폭력적이고 악하다는 걸로 프레임을 가져가려 했는데 기자들이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전부 다 기상파 뉴스까지. 그런데 기각이 됐어. 그것도 빨리 기각이 돼버렸어. 밤도 아니고. 그러니까 허걱하고 이들이 기각된 거는 또 소식을 그만큼 개수를 안 해주더라고요. 전혀 보도가 안 됐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국민혁명당에서 이제 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게 한 9시 정도? 예, 밤에요? 예, 예. 그러니까는, 뭐 그냥 기각됐다라고 마지못해서 쓰면서, 국민혁명당이 이제 이거는 독재경찰에 대한 경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국민혁명당의 주장은 독재경찰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서 그냥, 네, 기사가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구속이 됐었으면 역풍이 어마어마했을 거고 구속이 됐으면 정반대의 상황이 됐겠죠. 후폭풍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제 조지기 시작하고 탄압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고 찾아보라면 또 막 찾아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 지금 이런 식의 집회 인원 통제 그리고 집회 차단을 위해서 그 일반 통행을 모두 다 막을 수 있다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예. 작년 8월 15일 날 동아면세점 앞에 집회에서 예. 100명 적법한 집회가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가 됐었죠. 네, 100명 적법한 집회가 나왔는데 예. 많은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구속돼야 된다라고 말 같지도 않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예. 그거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때부터 경찰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처벌되니까 우리가 다 차단하겠어.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은 판례가 또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와. 이제는 현수막도 못 걸고 진짜. 걸고 거는 뭐 그다음에 경찰이 좀 밀고 밖으로 펜스만 들어도 그러면 펜스 드는 건 뭐 물론이거니만 경찰이 밀치고 통행선 밖으로 밀어내고 이런 질서 유지의 권한이 모두 다 경찰에게 있으니까 무조건 말 따르지 않으면 구속이야 라는 식의 행정 운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사례가 나올 판례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작아 보이는데 정말 물줄기가 커지고 불씨가 우파 들판을 아스팔트 우파를 다 태우고 이제 사실은 그래도 K파티까지도 다 후폭풍 영향이 오거든요. 이 변호사님이 안 막아내면. 근데 이 변호사님이 막아내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파에서는 정말 작을 때 막아내고 사람들이 구속되고 죽어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아내는 거는 와 박수 치는데 처음에 이런 큰 일들과 앞으로 사례들과 여러분들이 더 탄압받을 수 있는 거를 이 변호사님이 막아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외로 너무 우파 쪽에서 시시하고 애써 모른 척하고 또 일부 변호사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 같이 뭐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말하고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키는 게 지금 별거 아니에요. 그 돈 요구하는 변호사들은 구속영장 기각에 3천만 원 내놔란다니까요. 아세요? 착수금 500에서 1000 받고요. 그러고 막 그 정신없사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면 변호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뭐 구속영장 푸는 데는 돈이 더 필요하니까 뭐 2천 내놔라. 그럼 급하면 막 진짜 적금 깨서 뭐 진짜 신청 빌려가지고 내거든요. 그러고 구속 돼버렸어. 그 다음에는 적부심이라는 게 있다. 한두 달 살다가 내가 빼내줄게. 이래 또 500, 1000만 원 받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좀 들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우리 유 변호사님, 이번에도 그냥 헌신 변론을 하신 거네, 그죠? 뭐, 이제 저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접견을 가고. 뭐 문수령 변호사님. 네. 저기 계실 겁니다. 옆에 계시는데. 잠깐 혹시라시죠. 네. 다음에는 다 모셔야 되겠다. 네, 저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접견을 처음에 가고, 그리고 이제 뭐, 변론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 이명규 변호사님, 뭐, 국민투표단 변호사님들이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명규 변호사님, 그 다음에 또, 법무법인 출양에서도 나오셨고, 문수정 변호사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강현길 변호사님 이렇게 해서. 아이고, 다. 네, 5명의 변호사님 오셨구나. 네, 5명의 변호사님들이 이제, 구속영장 심사에.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해. 유 변호사님은 다른 사람 변호사님 내가 다 했다고 숟가락을 다 얹으려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했다. 다른 분들 이름도 올리고 이러니까 유 변호사님이 사람들이 변호사분들이 싫어하는 분도 좀 있겠다 그죠? 돈벌이도 안 되고 옛날에 아니 제가 3, 4년 전에 4, 5년 전에 보수 진영에서는 변호사만 뭐 우파 그 소송 관련인 것만 맡아도 그냥 현장에 한번 우리 조사 한번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는 얼굴도 안 보이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 구속되고 나면 구속된 재판에서 선처해달라, 모든 거 다 인정하자, 뭐 조금만 깎자. 이렇게 갔다니까요. 구속을 푸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거의. 알면 그냥 법원장급 뭐가 필요하고 해서 3, 4천 달라, 이렇게 했는데, 4, 5년 전엔 그랬어요, 진짜. 일부가. 근데, 진짜 우파가 사례가 달라졌다니까요. 계속 구속 풀어내고, 이 변호사님 계속 그러고 돈도 크게 그 사람들처럼 막 몇천원, 비용도 안 받고 하니까,
이 우파 좀 돈을 많이 챙기던 변호사 일부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네, 뭐 제가 또 이현대 대표 변호사님이 억수로 남자답게 와 잘생겼대요. 카리스마 있게. 패셔니스타, 아, 멋있었어요. 잘생기셨던데 완전. 약간 이태리 스타일.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미남변 구주화 변호사님 완전 잘생겼잖아요. 완전 많이 좋아하시죠? 꽃보다 남자처럼 그런 이미지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 저희는 뭐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그날도 진짜. 물론 그 자체가 이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영장심사 재판부도 그때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별로 뭐 하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 변호인들께서 모두 열성적으로 변론을 해주셔서 뭐 피의자가 딱히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뭐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날 이제 16일날 회의를 다 반납하고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네,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결과가 물론 항상 좋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안 좋을 세상에 때도 나시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뭐 변호사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의뢰인을 위해서는 뭐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정청욱 단장님 저쪽에서 검찰에서 추가 구속영장하고 해서 결국 나오셨잖아요. 네, 결국 변호사님도 하셨잖아요. 이제.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구속되실 분 하신 분도 전에 구속되신 분도 지금 저는 유 변호사님 싸우셨잖아요. 풀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꼭 누가 한다라기보다는 적어도 국민특검 변호사단이 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기 때문에 뭐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투쟁을 해드리겠다 뭐 이런 정도 약속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너무 오래 했는데 아니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8월 15일 이 광복절 연휴를 맞이해서 언론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사실 언론이 계속해서 저희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 또한 뭐 나름대로 각자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전부 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일단 국민혁명당이라는 당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광훈 단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정말 악의적인 거다. 프레임 씌우기죠. 그렇게 쓰는 데 있어서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특히 앞장섰다라는 거는 정말로 좀 비열한 행태다. 그리고 또 국민혁명당도 있고 당연히 다른 단체들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광훈 단체 뭐 그리고 또 그냥 애국이라고 쓰지도 않았죠. 그냥 보수 단체와 충돌이 뭐 아니면은 충돌까지도 좋습니다. 보수 단체의 불법 집회 강행, 불법 폭력 집회 행사, 폭력 이렇게 단정적으로 맞아요. 기사를 내는 거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 정말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역할에서 좀 정말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영장 기각에 대해서 크게 보도하지 않는 거는 그동안 그렇게 불법 집회를 했다라고 자기네들이 보도를 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영장이 기각됐다고 또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 불리한 거는 그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 당시에 이 불법적인 행태를 보인 경찰, 뭐 오세훈을 포함해서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지금 우리한테 불법 집회 내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무슨 내사를 공표하면서 내사? 지금 내사한다고 또 그래요? 네, 내사를 공표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냥 협박인 거죠. 그러니까 내사를 갖다 공표하면서 하는 내사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고 책임들이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만. 유 변호사님께서 그럼 이제 저희 국민특검단은 카운터를 날리네요 다시. 이들 경찰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고소를 하면은 자꾸 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명 한 명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도록 돼. 그게 첫 케이스죠 우파에서. 네네 지금 광복절 연휴를 전에 했던 기자회견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이래가지고 유 변호사님 잡아뜨렸잖아요 이래가지고. 다 했습니다. 네,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만 내사의 시간이 왔다라고 또 언론이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더 큰 그 책임은 법정에서 경찰과 그 불법 집단들의 불법적인 권력 남용의 행태가 평가받을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보십시오. 류승수 변호사님이 다른 변호사님들도 우파 변호사님들 열심히 하긴 해요.
하지만 숟가락 얻는 분들도 계시고 말만 앞서는 분들 계시고 위기가 있거나 돈이 안 될 때는 한 발 빠지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귀찮고 피곤하고 밤에 연락 오고 뭐 휴일날 연휴에 연락 오고 뭐 1인 시위하러 뭐 행진도 안 나오시고 광화문에도 안 나오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거기서 연락받고 귀찮지요 당연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똑같은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우파 국민 누구라도 연락이 오면 경찰 또는 법으로부터 법의 잘못된 악용된 공권력으로부터 지키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 변함없이 작년 8.15도 마찬가지고 그런 유승수 변호사님이 정말 저는 투사 중에 투사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임시정부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손색이 없으신 분이다. 모시기에. 그래서 유승수 변호사님 오늘 국내 사실은 우리 아스팔트 우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우리는 밀리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맨날 갇히고 우파들끼리 도망가면서 손가락질하고 돈 되면 또 나타났다가 돈 없으면 싹 빠지고 야 돈 돼 안 돼 이거부터 하고 싹 빠진다니까. 후원금 생겨 안 생겨. 우리 이용원 유승수의 자유임시정부는 유 변호사님 저하고 합의했지만 우리는 슈퍼챗이 없습니다 여러분. 슈퍼챗도 없고 그 다음에 후원계좌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고 무료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활약하시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 절대 슈퍼챗 멤버십 지금 후원 이런 거 안 받을 겁니다. 계좌도 안 올릴 거고요. 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건데 그 해명을 좀 하나 하자면 광복절 날 왜 광화문에서 유승수 변호사 안 보이냐 막 이렇게 몇 분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그 체포된 거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제 14일 날 그리고 또 클린허 시민행동은 또 그 서초동에서 천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그리고 또 15, 16 이렇게 전부 다 해당 그 재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장심사 때문에 그렇죠. 조금 짬내서 한 번 정도밖에 못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유 변호사님 몸이 하나고 순간이동 못하고 뭐 손오공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그 구속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 구속 안 풀어냈으면요 여러분들까지 더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난리가 난다니까요. 수사 역풍 언론의 악마화. 악마는 사실은 좌파들이고 편향된 언론으로 혹세무민하고 방송으로 속이고 있는 저쪽이지 않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